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핫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사찰 보고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 168건을 보낸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보고서 168건 중에 90건은 활동 동향 보고서인데요. 국회의원 개인 신상이나 의정활동 분석, 특이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불법 비위 의혹 내용은 57건, 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이 12건, 또 언론사 취재 동향 등 기타가 9건이었습니다. 국정원 보고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발견된 168건은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만 168건이고 기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원장 보고나 부서장에게 보고한 내용들은 논리적으로 유추해 볼 때 그보다 훨씬 많았다. 근데 그 정보라는 게 국정원에서 첩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로 아직 확인되기 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한 것인데 그 내용을 정보위에서 요청도 안 한 내용인데 그걸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한 것은 일종의 국정원의 신종 정치 개입이다. 여야는 문제 보고서 열람 여부를 놓고도 각을 세웠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열람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 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오랜 시간 지치지만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식사 모임을 주최했는데요. 이 자리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14명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도권엔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었고요.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본 가사도우미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아트 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공적 성격의 모임으로 판단했고 식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시민들은 수칙 죽어라 지키는데 부산시장이나 남양유업이나 정말 너무하다거나 방역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시장이 수칙 위반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올여름에도 낙동강과 금강엔 녹조가 발생했는데요. 인체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다수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낙동강, 금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볼을 설치한 뒤 녹조 현장이 심해지면서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낙동강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은 청산가리보다 100배가 강한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다량이 검출됐습니다. 금강에서도 3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하는 수준인데 미국의 물놀이 금지 기준치보단 최대 200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부주의로 마셔서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구토, 또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간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독성을 낮출 수 있다며 낙동강 보문을 열고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이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 동안 뜨거운 열정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도쿄 패럴림픽입니다. 이번 도쿄 패럴림픽의 주제는 우리에겐 날개가 있다입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는 패럴림픽 선수들의 용기와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61개국이 참여하고 난민팀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4,403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요. 총 22개 종목에서 539개 메달을 두고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서 대회는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우리는 늘 승리했고 또 한 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슬로건인데요. 우리 선수들 메달과 상관없이 각자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핫키워드였습니다.